그 시간이 돼서 교수님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의 신동수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 지역의료에서 실제적으로 돌봄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나 평창 지역이 굉장히 이런 지역 의료 쪽에서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박건희 원장님과 또 신동수 교수님이 같이 해오신 사업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저랑 같이 안 그래도 이제 평창에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에 박건희 원장님하고 김효진 과장님하고 간호 과장님이십니다. 하고 정리를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이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를 할 때 팀 접근과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로 정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예, 연구 배경 목적, 방법과 결과, 그리고 사실 지금 진행한 것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창군 마스코트고요. 이게 한림대 마스코트. 예, 그래서 한번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예, 이렇게 시작했고, 사실 제가 평창군을 딱 지정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라이즈 사업에서 한림대가 강원도의 지자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라는 그 푸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순수 목적으로 시작하는 연구도 있지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정치 환경적으로 또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부 사업이고요. 예, 교육부에서 요청을 한 게 지자체랑 협력을 해야 돼서 지자체도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자체가 협력을 하겠다라고 도장을 찍고 또 일부 현금 지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박건희 원장님도 그 평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시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수 연구라고 보시기보다는 지역사회 현황을 풀어나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평창에 맞춤형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다른 세팅일 경우에는 조금 약간 변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평창을 사실 제가 처음 갔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 전국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세 번째로 면적이 넓고, 제가 이 선정하면서 제일 놀랬던 게, 어, 좀 전에 제가 프로즌 됐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중요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춘천에서 평창까지 직행 버스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연구를 할 때 만나는 거, 이게 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만나는 게 좀 수월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차를 몰고 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면 거의 5시간을 소요해야 돼서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세팅을 하는 네. 그래서 그 평창이 가장 면적이 저렇게 세 번째로 넓은 지역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박건희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또 다양한 곳에서 발표하시는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은 평창군이 이게 한 5만 명이 채 못 됩니다. 이것도 좀 줄었어요. 너무 아쉬운데 그 처음에 한 5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1, 2년 사이에 저희가 2024년 후반부터 컨택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100세 이상도 몇 분 계시고요. 지금 가장 많은 게 60에서 64, 그다음에 70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많지 않고 이쪽으로. 그래서 약 5만 명이 채 못 되는데 우리는 5만 명이 넘기를 지금 바라고 있지만 고령화도 36%, 3명 중에 한 분은 지금 고령이시고 의료시설 부족하고 의료인 모집도 어렵고 지금 통합돌봄 때문에 또 전역에서 또 인력을 뽑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을 때는 원주에서 평창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자꾸 원주에서도 뽑으니까 평창에서 다시 원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인력이 지금 어려운 곳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의견이 아니라 이제 박건희 원장님과 그 밑에 과장님들이 고안해 내신 방법이 권역을 묶는 거였어요. 이렇게 대관령, 진부, 용평, 봉평, 대화, 박림, 평창, 미탄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이쪽,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커서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있고, 이 곳이 각각이 간호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도 다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대상자 관리를 지금 이렇게 번역으로 묶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숫자가 지금 화면에 가는데, 보면 보건의료원이 한 곳이 있고요. 건강증진원 보건지소 두 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센터, 보건지소가 4개, 진료원은 15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의 사실 요거와 요 다음 슬라이드, 요렇게 요 두 가지가 이제 큰 모형인데요. 앞으로 왜 안 갈까요? 음, 네.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네. 네, 요걸로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네, 네. 앞으로는 미리 안 누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평창군하고 그 저희 라이즈 사업에 이제 그 저희 한림대에도 제가 글로벌 프론티어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그 안에 지역 주민 건강 지원 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라이즈 사업에서 스마트 건강 도시 랩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 같이 회사와 같이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스마트 건강 도시 랩은 이제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해에 평창군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왜 블루투스 혈압기, 블루투스 혈당기 그거를 나눠드리고 여기가 이제 앱을 개발해서 환자분이 앱에다가 이게 혈압을 재시면 그 앱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일을 이미 하고 계셔서 저희는 이제 후발주자로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회사를 막 바꾸고 막 이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기에 저희가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세 팀이 그러니까 의료원과 스마트 건강도시에 여긴 회사 그리고 저희 학교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기업하고 대학이 협력해서 활동을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인력으로는 여기는 이제 이 평창군 쪽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시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관리사, 영양사, 행정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다 팀이 꾸려진 권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시도했던 거는 여기 민간 의원인데요. 왜냐하면 어 이제 이 공공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하기는 공공과 민간이 좀 이렇게 협력을 했으면 해서 여기 평창군 이 왼쪽에 보시면 민간 의원 있죠. 그 민간 의원에 평창읍 한 개소, 진부면 두 개소, 예, 거기를 협력을 했는데 많은 환자가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10명 내외로 그쪽 설득을 했죠. 우리가 환자를 이렇게 뺏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를 원격으로 좀 모니터링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의원이 이제 소규모여서 거기는 간호사는 없었고 원장님하고 조무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래서 6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제 커서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셔서 제가 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대상자가 있고요. 네모 박스에 대상자는 평창 지역 주민이 집에서 이제 자가 관리 측정을 하시고 자기 그 나온 혈압 수치에 따라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따라서 헬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실천하는 그 역할이 이제 대상자 역할이고요. 여기 이제 그린 화살표가 중앙에 있는 간호사로부터 옵니다. 그죠? 그 간호사가 녹색이고요. 의사는 빨간색, 그다음에 이제 의사 2, 3군 팀 관리는 지금 보랏빛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 먼저 녹색 간호사를 보시면 간호사부터 대상자까지 비대면군 1군 관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1군, 2군, 3군으로 지금은 굉장히 러프하게 일단은 나눠봤고 1군은 이제 잘 관리되는 분이고요. 그것도 이제 올해 연구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해당 사항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혈압이나 혈당이 다 정상군에 있고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시는 분 1등 그러니까 1급이고 1군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환자분이 이제
혈압이나 혈당이 좋지 않다, 플럭추에이션이 있거나 이상 범위를 벗어난다. 그럴 때는 의사랑 간호사가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2, 3군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기에서 환자한테 가는 화살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퍼플로 있는데 2, 3군 관리소 내원 또는 가정 방문. 그래서 평창에서는 다행히 거기 가정의사 한 분께서 가정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간호사랑 같이요. 그래서 내원하고 만약에 환자 상태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맨 밑에 종합병원으로 보내잖아요.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데 조금 다른, 그러니까 기존 거와 다른 점은 그냥 병원 가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병원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인데 언제쯤 갈까, 거기는 예약이 가능하니까 일정까지 정해서 환자가 실제로 가는 걸 팔로우하고 거기서 다시 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퇴원을 하시면 또 그 팔로우를 그 이후에 퇴원하셨을 때 팔로우까지 해서 좀 촘촘하게 팔로우를 하려고 디자인을 했고요. 맨 오른쪽에는 이제 의원이 있죠. 세 곳의 의원이 참여는 하시는데 한 10여 분 정도로 아직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환자를 저희와 함께 관리하진 않습니다만 등록 환자가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크게 보면 이렇고 이제 간호사에서 그린 라인으로 보건소로 가는 게 있습니다. 대상자 위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일군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잘 관리되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 만성질환을 혼자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건강증진팀 또는 이제 요즘 통합돌봄 때문에 주민센터 뭐 그런 데서 뭘 많이 하세요. 프로그램들을. 그런 것들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분이 혼자가 아닌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1군에 대한 케어와 2, 3군에 대한 케어를 이제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처음 올해는,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평창 지역의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학제 팀 접근. 그래서 그럼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디지털도 있었고, 스마트도 있고, 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역사회에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나 그런 원장님, 과장님, 간호사분들은 뭐 스마트가 제일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이 대면과 비대면 관리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으로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이죠. 대상자 맞춤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관리 방법을 모색해 간다라는 정의로 저희가 내린 정의로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라고 했고요. 다학제 팀 접근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의사 협업으로 하는 가나다 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빠졌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떠올랐는데 넣어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당연히 필수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분들도 엄청 지금 통합돌봄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연구 방법에서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원, 권역보건지소, 진료소의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 190명을 작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한 10월 말부터 모집하고 해서 올 1월 초까지 했고요. 건강관리 앱을 등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투스 기기 연결, 그리고 하면서 기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데이터가 들어가야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상자의 생활습관, 뭐 신체 활동, 걸음수, 음주, 그러니까 신체 활동은 여러 개를 하고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걸음수가 들어가고 있고 음주, 흡연, 체중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렇게 블루투스 기기 연결하고 기초 설문조사를 하는데 1인당 30분에서 조금 고령이신 분은 정말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번 등록할 때. 그리고 이제 한 번 등록하면 이게 꾸준히 가면 좋은데 이제 페어링이 끊기거나 뭐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앱을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니까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서 자동으로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업데이트를 하면 또 페어링이 끊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들고 오시죠. 그래서 제가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평창 지역의 간호사, 진료소장, 그다음에 간호사가 두 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간호 학생, 인공지능 전공 학생, 이런 분들이 저희 다 가서 하고 왔고요. 한 30에서 50분 정도 한 명씩 소요돼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고 안내문도 만들어드리고 그 뭐죠 저기 유저 프렌들리로 그림으로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도 이제 페어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들고 오세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고백을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평창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굳이 많이 늘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게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힘들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결국은 이런 디테일에서 저희가 가서 상시 대기를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걸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어르신들이 페어링이 안 된다 들고 오면 또 그거를 거기 간호사분들이 다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큰 불평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죄송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다른 이게 알바생이나 직원을 쓸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단순 등록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라포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이 돼야 주민들이 그걸 꾸준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다고 하면 예 그거를 전담해서 그 컴플레인을 다 받아주고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또 개발자랑 연결하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현장에서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걸 이제 연락을 받고 또 이 개발자와 이렇게 잘 의사소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또 페어링이 끊기면 또 다시 연결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 없이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느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뭐 1차로 혁신 사업을 할 때 거기에는 이제 뭐 스마트 디지털 이런 게 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연결고리가 계속 그 사이클이 돌 텐데 그 사이클을 담당하는 인력 없이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예. 또는 이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이 서클이 잘 돌을 때는 반드시 팔로우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건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요것도 처음에는 저희는 밴드까지는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 블루투스 혈압기, 혈당기, 블루투스 체중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이것만 주지 마라. 이거 해봐면 우리 귀찮아. 차라리 손목 밴드를 주면 내가 이제, 왜냐면 이분들이 농사일을 하시니까 기기가 크고 이런 것들 쓰는 건 불편하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손목에다가 좀 끼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이 거의 8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차후 하시겠다 했을 때 보니까 농사일 집안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 걸음수가 적은 날은 보고 조금 더 걷게 된다. 그럼 자녀들이 밴드를 찬 후에는 전화를 잘 받아서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비상시에도 이용할 것 같고 걸음수 확인도 좋고 폰과 연동이 잘 되고 전화를 놓치지 않아서 좋았다. 네, 이 부분이 제가 한 10년 전쯤 AI, IoT 사업 시작할 때는 기기도 좋지 않았고요. 굉장히 낯선 메커니즘이어서 평가가 또 좋지 않았고,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기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말 90 가까운 농촌 어르신들도 좀 조금만 신경 쓰면 써볼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밴드 덕분에 네. 생활이 편해졌고 시계를 보면서 부족하면 더 걸을 수 좋았다. 스스로 운동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정말 긍정적인 평가. 정말 나쁜 평가 쪽이가 그래도 좀 안 좋은 점 뭔가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얘는 페어링이 그 기기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자주 막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밴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속 혈당계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드렸는데도 혈당이 계속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희망하시는 분한테 드렸고 연속 혈당에는 아시다시피 좀 비쌉니다. 막 10만 원씩 막 9만 9천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보면서 이 혈당 수치 자주 확인하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피크가 올라오고 운동하면 떨어지는 걸 직접 보니까 아, 이게 내가 해야겠구나 느꼈고 새벽 공복 시에도 혈당이 상승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었으면 평생 못 해볼 경험을 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초점을 뒀던 그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기, 체중계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평가할 모델이 없을까 그랬더니 UT, AUT 그 모델을 찾아서 이게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그래서 이런 기구를 썼을 때 그 평가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7개인데 이 앞에 일단 4개부터 또 클릭하면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성과 기대, 그 사용성, 사회적 역량, 지원 환경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정말 내가 이제 체감을 하니까 좋더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건강 변화도 내가 바로 이바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혈압과 혈당 활동량을 내가 진짜 경험을 하니까 좋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편의성이고 적응인데요. 이게 초기 사용은 어렵지만 반복 교육입니다. 그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인이 적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게 편하고 좋았다. 이게 주로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24분 정도 했는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6개월은 걸린다 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걸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10년 전에 할 때는 6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후 되신 분들 만났을 때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한 6개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면 내가 익숙해져.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되게 큰 발전이라고 보고, 그게 저희가 잘해서기보다는 기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기기가 훨씬. 그래서 이분들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선호하셨고, 예,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계셨고요. 이제 관계 기반 참여 그래서 사회적 역량으로 가족들도 예, 아까 아들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가족들이 권유하는 것도 있고요.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 나 이런 기기 쓸 줄 아는 노인네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의 그런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뿌듯함,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또래 이웃하고도 이걸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이 조금 뿌듯해 하시는, 예.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이렇게 대기이자 자기 넣어달라고 이렇게 연락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 예, 의사와 간호사가 한번 써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권고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농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예,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간호사 얘기가 나오는 게 평창은 공공기관이다 보니 간호사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이게 만약에 사설의 뭐 의료 사협이라든지 그런 세팅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면 기기 뭐 이런 모형들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다른 거기 주로 협력하시는 분들, 작업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평창은 그런 운동 처방사나 영양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다 이렇게 어디를 그러니까 뭐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지소에는 안 계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있는 인력이 간호사이다 보니 간호사가 이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왔는데 예, 기기 사용할 때 그죠? 그럴 때 간호사분들이 정말 원투 쓰리 다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를 아예 이 매뉴얼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그림으로 왜냐면 또 어르신들이 글을 그러니까 글 읽는 걸로 익숙하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다 그림으로 하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넣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6개월 동안은 수시로 오신다고 합니다. 와서 어, 배워가시고 또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이제 대면 집단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예, 이 기기를 쓰고 계셨고, 이제 그래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오, 내가 오늘 뭐 8,000보 목표했는데 걸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놀란 거예요. 다들 어디서 막 이렇게 만보를 넘겨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허약하신 분이 만보를 못 넘기니까 괴로워하셔갖고 제가 이제 이제 이게 교육도 질적 연구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만보에 그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해드렸는데 막 자기가 만보를 못 넘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좌절감을 막 느끼고 계셔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좀 조금 개선돼야 되는 옛날에 했었던 잘못된 이렇게 퍼진 정보들을 좀 교정하는 게 필요하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막 노래를까지 만들거든요. 막 하루에 만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런 것들은 진짜 빨리 좀 교정이 되면 좋겠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칫솔질도 막 3분을 꼭 채워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위아래 뭐 혀 뭐 이렇게 골고루 닦으라는 의미인데, 그 내용은 없어지고 3분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서 확인이 됐고요. 보상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보상을 왜 안 줘? 하시는 분은 한두 분이 없으셨어요. 대부분은 아, 나는 정말 내가 이걸 해냈다는 거, 이게 나한테는 보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논문도 많고, 이 인센티브가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성질환이 쭉 갈 때,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본인이 잘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그거를 성취하고, 또 오히려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디테일,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다시 나타났고요. 제일 제가 속상했던 거는, 보상이 막 이렇게 종합 비타민, 막 아로나민 골드, 막 밀크시슬, 막 이런 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사서 준 건 아니라 막 그런 게 후원이 들어온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연구 끝나고 물어보니까 후원이 들어와서 막 지자체로 들어온 걸 나눠드렸는데 조금 그러려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겁니다. 일상 속에 내재화되신 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딱 루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의 생활이 루틴이 딱 생기잖아요. 나는 눈을 딱 뜨면 이걸 딱 켜고 혈압을 딱 재고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쭉 루틴으로 자기 전에는 딱 켜서 이걸 정리하고 나 이렇게 잔다. 이런 루틴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쓰셨고 참고로 이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은 10년 넘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기를 블루투스 기기나 이런 것들을 10년 넘게 안정감 있게 쓰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 사용에 대한 가치 판단인데요. 이게 되게 다수는 되게 이제 저희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이게 유료로 전환된다고 해도 쓰시겠냐 했을 때 정말 적게는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TV 수신료가 한 2, 3천 원 하지 2천 원, 4천 원 정도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그러면 TV 수신료 정도를 낸다는 분도 계셨고 이게 이 시골에서는 이 혈당 팁을 살 곳이 없습니다. 약국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혈당 팁을 준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혈당 팁이 이렇게 배달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10,000원이라도 내겠다. 왜냐하면 혈당 팁을 이게 왜 이렇게 바늘과 이렇게 세트가 있잖아요. 그 3개월치 이게 뭐 한 그런 게, 살 곳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걸 준다는 전제하면 내가 10,000원도 내고 쓰겠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이라는 가격은 10,000원이라기보다 내용은 예, 그 소모품들, 그거를 살 곳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라도 어, 비용을 내고 쓰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 이 일부 어떤 분들은요 이게 이제 손목에 차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설거지만 해도 습도가 차가지고 이게 계속 멈춘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는 유료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스마트 관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학제 팀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라이즈 사업에서 일단은 작년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팀을 좀 꾸렸습니다. 팀만 사업단과 평창군과 우리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해외 공중보건 확보, 스마트 건강도시랩, 의료원 요렇게 지금 어, 평창 국민을 위해서 다학제로 모였고, 이제 뭐 팀을 구성하면 환자 등록하고 다학제를 운영하고 또 시범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예,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갔습니다. 사실 여기 사진이 있었는데 보니까 환자분들 사진이 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뺐고요. 저희가 갔을 때 이제 거기 김땡땡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간호사랑 같이 이제 방문도 하시고 필요하면 영양사랑 운동처방사 다 같이 접근이 필요하면 오시라고 환자를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환자분을 보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쉐어하고 싶은 게 이 다학제 환자 관리는 이 다학제 팀이 일단 사전에 먼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환자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를 분석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 이번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요거는 반드시 전달해서 환자분한테 요거를 뭐 한 달 동안 하시게 하자.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게 저염식이다. 그러면 그때 다약제 모임의 리더는
영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사가 환자분이 지금 보니까 정말 저염식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라 하면서 주변 그 다른 직역들은 이제 조금 거기에 약간의 살을 붙이면서 이렇게 마무리돼야지 환자분을 앉혀놓고 의사나 막 간호사도 그렇고 막 영양사를 그렇고 안마 다 이렇게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해갖고 막 네다섯 개를 한 번에 막 이렇게 받아가면 그거는 좀 효과적이진 않다. 예,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주고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직역 간 정보 교환이 되게 필수고, 어떤 모니터링, 아까 원격 모니터링 내용도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되고, 예, 간호사가 또 이제 이거 외에 간호사가 전화를 또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아직은 9 to 6로 받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환자가 전화해서 내가 깜빡이 지금은 12시인데 만약에 3시 오후 3시인데 내가 깜빡 잊고 아침에 고혈압 약을 안 먹었는데 지금 오후 3시인데 지금 먹을까? 아니면 내일 먹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볼 수 있게 지금은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국민들도 전화를 한다는 게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오진 않는데 간간이 그래도 그런 전화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예약을 받아주시거든요. 그랬더니 뭐 예약 시간을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전화가 아직은 위주로 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이 전화 상담도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그 도표에서 뭐 1군, 2군, 3군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2, 3군 위험군은 저희가 전화를 먼저 해서 혹시 오늘은 혈당이 지금도 높으신데 뭐 드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뭐 구정 전에 일괄적으로 또 문자 드리면서 구정 잘 보내시고 구정 기간에도 혈압, 혈당, 그다음 측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이렇게 쫙 보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좋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학제 환자 관리 가이드 개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일부 공유 드렸는데, 요것이 이제 약간의 표준화된 가이드로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초점으로 두고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에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평창군의 원장님이 의료 취약지 1차 의료 근무가 신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이제 간호과장님이십니다. 이 간호사들을 대변해서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안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신 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고 네,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2월 달에 사전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맞아요.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건강관리 앱이나 원격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스마트한 기술을 쓰는 게 필요한데, 그 대상자가 이제 고령층이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봄이 사실 필요한 세대는 디지털 접근성이나 활용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디지털 기반 접근을 그 세대에서도 계속 하는 게 적절한지 그게 조금 왜냐면 일을 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서로 사람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맞아요. 접근하는 게 정말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홍철 교수님이 이제 만드셨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 회사와 그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한테 지원되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나 여기 원격 모니터링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또 이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격을 누구나 하느냐, 네, 그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이 페이션 포탈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쵸. 예, 페이션 포탈이 만약에 있으면 사실 이슈가 조금 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는 자기 이 폰에 내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도 있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실손보험 서류 뭐 필요하시면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외국은 정말 가면 여기에
닥터스 노트, 닥터가 나를 진료하고 썼던 거, 내가 검사한 거, 간호사가 노트 남긴 거, 이런 게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간호사도 닥터 노트를 볼 수 있고, 닥터도 널스의 노트를 볼 수 있어요. 간호사가 환자한테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서로가 다 정보가 공유가 되면 원격 모니터링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도 내가 데이터를 혈압을 재서 혈압이 너무 높아. 그럼 여기다 올릴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험군이면 블루투스 기기를 줘서 조금 써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로 간의 정보가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예, 환자도 의사가 본인을 보고 나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뭐가 컨선이었는지 당연히 알 수 없고, 간호사들이 1차 의료에서 노트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예, 딱 올라오는 것도 사실 혈압, 혈당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지금 원격 모니터링은 저희 한림대의 지역 건강지원 랩에서 연구원이 10명 정도 있고, 그 연구원, 그러니까 저희 200명을 이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 4학년인 학생들이 이제 모두가 둘 다 그린인 그 분께는 보다가 그냥 2주에 한 번씩 잘 측정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문자를 저희가 그것도 딱 만들어준 걸 보내고, 이제 옐로우가 들어오신 군은 이제 간호 면허가 있는 분들이 보다가 이제 전화를 하고 아주 높은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이 떴어요, 당뇨가. 그러면 예, 혈당이 300이 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분의 이전의 이력을 제가 못 보는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처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간호대 신동수 교수인데 지난번에 이거 혈압 블루투스 할 때 잠깐 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모르지만 그때 뭐 블루투스 기계 연결해 줬지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 만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그 누구라고? 그러면 이제 교수예요. 그랬더니 근데 전화 왜 했어? 뭐 이래서 근데 그러니까 혈당이 300으로도 오르셔서 혹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내가 높으니까 약을 좀 줘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약보다 일단은 뭐 이게 혈당이 오른 거니까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나는 다 잘해. 나는 짜게도 안 먹고 달게도 안 먹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좋은 약을 줘. 또 그러세요. 진짜 이건 제가 아이폰이기 때문에 녹음을 못 했는데 저도 너무 놀라서 그걸 다 기억을 했어요. 나 진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저기 원장님 뭘 하세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약이 없대.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이제 농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이제 워크숍에서 발견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 돼지 감자 드셨나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먹지 말라 안 그래도 먹지 말라 그래서 돼지 감자는 그걸 쪄서 갈아서 물로 착 데려서 붓더니 탄수화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거 마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돼지 감자를 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마시고 그거 드시지 말고 그냥 물을 드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 그렇긴 그러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셔서 그러니까 이왕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남아있을 수 있으니 일단 그거부터 물로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뭐 그래 보지 뭐. 근데 뭐 좋은 약은 없나? 또 그러세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 오시면 또 자세히 볼 테니까 일단은 저희가 또 혈당을 내일 또 재시고 근데 이게 좀 떨어지는지 볼게요. 그런 대신에 돼지 감자 드시 마시고 물 드셔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근데 누구라고? 또 이러고 이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그분의 데이터를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건진료원에 있는 간호사한테 이제 인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톡방이 있어요. 협조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 권역별로 담당하는 간호사들과 저희 연구진이 같이 있는 단톡방에 이제 요 분이 지금 300입니다. 좀 확인 부탁드려요. 저희는 요렇게 상담했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걸 보고 이제 그분이 이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좀 떨어질 거야. 라면 안 갈 수도 있고 바로 그분이 전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환자분이 걱정이 되면 또 찾아가세요. 가서 나 전화 받았는데 내가 뭐 큰일 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업체는 앱을 이제 개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앱 사용료를 이 연구비 사용 시스템이
그분들이 어쨌든 공동 연구자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앱 사용료를 낼 수 없고 대신 클라우드 사용료를 저희가 냅니다. 예, 왜냐하면 데이터,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료가 뭐 한 달에 한 거의 2, 300만 원 들거든요. 예, 그걸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브로드하게지만 두 개 질문에 대략 대답이 된 것 같고, 예,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경미 선생님. 아, 간호대 교수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 신동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네, 늘 줌으로만 반갑습니다. 네, 뵙네요. 네, 네네네. 네. 아니, 실제 경험으로 그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예, 배울 게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지역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네. 그,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 수용도가 옛날에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텔레스, RCP,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하려면 선 연결하고 막 맞아, 그래서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예, 네, 네, 힘들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확실히 더 그러니까 수용도가 높아지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턴 네. 모델 진짜 많이 썼는데 그거 사용하셔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음, 그 지금 스마트워치 쓰셨잖아요. 그 네네네. 거기서 뭐 단순하고 직관적인 앱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용자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시니까 네, 지금 며칠 전 발표한 일본에서도 그 고령 친환 그 기기 중에는 이제 글씨가 크거나 음성 네, 지원하거나 이런 거를 제 선호하는데 그 스마트워치 조그맣잖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혹시 예, 그런 스마트워치 이렇게. 예. 커플레인이나 그런 게 없으셨는지, 이제 그런 게 음, 있었다면 나중에 이런 사업, 라이트 사업이든 이제 평창군 사업을 할 때 혹시 기기를 좀 변형하고 모디파이해서 조금 환자한테 맞는 더 큰 모델 이런 거를 개발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음,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보상 관련해서 말씀하실 네. 때 이렇게 쓰시는 이런 증정품이 좀 불만이셨다 했는데 그럼 혹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런 음, 그런 것들 저도 많이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연구를 음. 어떤 보상이 좋은지 이렇게 조금 의견을 아, 어떤 보상을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네. 좋을 사실 것 같아요. 제가요, 그건 정말 제가 잊어먹고 자랑을 안 했는데. 네, 네. 근데 오늘 질문도 질문이지만, 예, 이렇게 좋은 의견을 좀 교환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뭘 했냐면, 농촌분들 딱 만나니까요. 되게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가 거의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양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켄트 칫솔 있죠. 영국 귀족이 쓰는 켄트 칫솔이라고 선전을 해요. 그걸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영국 귀족이 쓰는 칫솔입니다. 귀족이 한번 데워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아, 좋아하시고 양치질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나 그거 살려고 약국 뭐 슈퍼 다 갔는데 없던데 그거 어디서 샀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영국의 귀족으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 하시고 그 저희가 켄트 칫솔가 근데 사실 그 비하인드가 저희가 이제 딱 만나고 막 냄새가 나서 야 우리 어르신들께 칫솔을 사드리자 그랬더니 저희 굉장히 유능한 연구원이 쿠팡에 들어가서 최저가를 막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천 몇 짜리를 사려고 교수님 이거 되게 저렴해요.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왜냐면 또 야단칠 때는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누구누구야 너가 할머니한테 칫솔을 사드릴 때 어떤 걸 사드리겠니? 그랬더니 내 눈치를 채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할머님한테 내 할머니의 구강 관리를 위해서 사드린다고 한다면 뭐가 좋을까 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왕이면 그런 그 영국 귀족이 쓰는 켄트 칫솔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은품으로 차라리 예, 실제 그게 이제 양치를 해서 효과가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영국 귀족이라는 느낌을 아니요 가지고 그것 좋은 걸 때문에 실제로 드렸다. 예, 실제로 예. 칫솔질을 열심히 양치질을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칫솔이 그러니까 좋아서가 아니고 그 기분이 그죠? 아니, 좋으셔서 칫솔이 칫솔질을 좋았다기보다 열심히 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영국 그런 투입 받았다. 귀족처럼 예, 대우를 느낌. 받았다는 예, 예, 거에 알겠습니다. 아, 예, 자기가 그냥 좋은 정보인 것 시골에 같아요. 그쵸? 시골의 예, 구석에 있는 할머니로 취급받은 게 아니라 그런 예, 그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 예, 있게 우리가 존중을 해드렸을 때 그 우리가 제안한 걸 바로 수용하시고 예, 그리고 따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칫솔을 진짜 쓰니까 이게 몇 달 열심히 쓰면 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칫솔 잘 안 바꾸셨는데 열심히 쓰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칫솔을 바꿔드리고 있어요. 아, 좋네요. 그래서 아, 예, 좋은 네, 정보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뭐 추천해 네. 그 주실지. 저희는 절대 비타민 안 사드리고 예, 그런 거 예, 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뭐 탄력 밴드 사드리고 이렇게 실제로 운동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제일 효과 봤던 건 요가 매트를 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트가 없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음,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가 매트, 저희가 사드렸던 게 요가 매트, 탄력 밴드, 그 다음에 그 칫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라면을 진짜 많이 드세요. 예, 근데 라면, 왜냐면 시골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시골에서는, 프레시 베지터블을 살 수 있는 24시간 오픈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제 이것도 가서 깨달은 건데, 일단 이마트 이런 게 없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야채를 드시기 어려워서 대부분은 야채를 말려서 드세요. 근데 또 말려서 좋은 뭐 표고버섯 이렇게 좋게 말린 거는 자식들한테 다 보내고 본인들은 이제 무말랭이 무말랭이 같은 거 드세요. 그리고 된장에다 고추 박아서 그거 하나랑 밥 드시고 그래서 여기 혹시 나중에 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하실 때 어르신들이 잘 안 하세요. 그 저희 강원 헬스업이 사진 찍어 올리는 거를 하면 인센티브 막 주고 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뭐 여쭤봤어요. 왜 사진을 안 올리시냐 했더니 첫 번째가 창피해서 내가 맨날 먹는 게 그건데 그걸 뭘 찍어서 올리라고 창피하다. 둘째, 나는 맨날 먹는 게 거의, 그러니까 이거 월요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뭐 이렇게 된장찌개 하나 끓이면 그게 며칠을 이렇게 먹지. 월요일은 된장, 뭐 화요일은 뭐 미역국, 뭐 수요일은 고깃국 이렇게 드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냥 적당히 그냥 쓰고 만다. 그래서 사실 그 데이터가 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얘기 듣고 있어서 차라리 만약에 그게 필요하실 때는 1대1로 전화로 오늘 뭐 드셨어요? 네, 그거 드셨죠? 네, 잘 드셨어요? 이렇게 차라리 전화로 그것도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여쭤보고 모으는 게 가장 정확하게 모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있고 네. 아까 기기 탄력 밴드 그러니까 이것이 기기 밴드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어디서 샀냐면 AI IoT 사업에서 쓰는 밴드를 받고 거기서 나눠주는 건 버전 7인데 저희가 이제 찾아볼 때 버전 9이 나온 거예요. 조금 더 비싼데 그래서 저희는 버전 9을 사드렸어요. 근데 크기는 조금 커졌는데 수치가 왜냐하면 이제 7을 쓰시던 분들이어서 9을 드렸을 때 전 그거는 부담은 좀 없으셨던 것 같고 저기 밴드는요, 하나의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막 120에 80, 뭐 이렇게 딱 숫자만 보이니까 그렇게 덜 부담스러워 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질문하셔서 생각한 건데, 그 밴드를 요청하신 분께만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명확한 건 정말 10년 전보다는 기기는 정말 좋아졌고, 제가 사실 인터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거를 정말 입증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막상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정말요? 진짜 좋으세요? 제가 막 그렇게 막 되물었었어요. 그랬는데 27분이나 저희가 여쭤봤는데 정말로 나이도 막 80세, 90세 막 이러신데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자의 편견을 깨야겠구나. 저도 요번에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기기도 좋아졌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요인, 나도,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죽기 전에, 나도 그 신문물 좀 써보고 싶어.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어르신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 남은 여생을 좀 건강하고 신나게 사실 수 있겠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것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키는 뭐다? 거기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응답해주는 그 인력이 필요해요. 예.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짜증내시고 드랍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노인 만성질환 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다예라고 합니다. 저도 교수님 연구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CGM, BST 연속 측정기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 디지털 워치를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제 음. 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이후에 연구에서 그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할 때 그 데이터가 그 대상자마다 일관성이 좀 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런 음. 부분에서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그룹을 나눠서 분석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거는 아카데믹한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반듯한 논문을 써야겠다라는 목적이 없었고요. 저희가 다행히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라이즈 사업의 요건은 SCI 논문 하나만 쓰면 됐기 때문에
아까 인터뷰한 걸로도 충분히 SCI 나와서 그거보다는 필드 스타디로 해서 그러니까 롱런으로 좀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이신 분들은 다 실험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250분이 다 실험군이고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계 그 방식으로 썼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조군으로 보려는 지금 생각인데 저희는 뭐 여차하면 대조군 없이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물론 대조군이 있으면 효과를 더 잘 나타낼 수는 있지만 대조군이 없이 대신에 롱텀으로 갈 때는 또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연구진이 더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는 일단은 커뮤니티에 있는 주민들한테 실제로 뭐라도 해보고 뭔가 해본 경험과 아웃컴을 보는 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반듯하게 해서 연구 그 디자인에 맞춘 그런 아웃컴을 보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어서 그런 궁금증은 가지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 만성질환 관리에서 뭔가 인터벤션을 줬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선택한 인터벤션들이 이미 각각은 다 입증이 사실은 된 거잖아요. 그런 걸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저희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 리브레를 나는 하기 싫은데 실험군에 대상됐다고 설득을 해서 붙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고 오히려 시간과 이제 투자를 좀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효과성도 좀 보고 싶고 막 이런 보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은 이 세팅에서 어르신들의 수용성, 이 지금 단계는 이런 디지털이 정말로 필요하냐? 아까 최지혁 교수님이 여쭤보신 질문이 저는 아직도 되게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필요하냐? 또는 이걸 썼을 때 정말로 효과가 좋은 그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희망하신 분께 드렸지만 그분들이 이거를 또 다 잘 쓰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디지털 케어가 어느 그룹에서 어떤 트레이트를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질환적으로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지를 보려고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들은 단편적으로는 다 입증이 된 거를 가져다가 쓰면서 이게 어느 그룹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를 롱런으로 저희가 좀 확인하려는 목적은 있고, 질문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뭔가 조금은 밸리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의견 주시면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디지털 헬스, 인터벤션 하다 보면은, 연구 대상자가 노인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응, 분들이 응, 응, 있는데, 개인의 응, 특성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가 응. 굉장히 떨어지고, 저희가 맞아요. 아무리 치어업을 해도 응. 좀, 잘 안 참여를 안 되는 분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런 네네, 네. 분들은 어떻게 치어업을 하시는지 혹시 방법이 아, 있으신지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니, 궁금해서. 그러면 저 그분께 여쭤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대면, 비대면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 원격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는 분이 계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들이 하니까 같이 했지만 아, 이거 안 해. 그 작년 12월에 등록을 해드렸는데 지금 3월이 지나고 4월인데 한 번도 측정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드랍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신에 그분들은 저희가 문자나 전화는 했고요. 또 연락하면 너 그래 그래 했는데 안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대면 관리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그룹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굳이 이런 분들께 억지로 원격을 하지는 말자. 예. 왜냐하면 이게 농촌이라는 그런 코이전이 있어서 막 우르르 가서 하는데 나만 안 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니까 룰럴 소사이티에 대한 그 스타디를 저희가 좀 했고,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그룹에서 혼자만 나 안 해. 이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우르르 와서 등록은 했지만 본인은 진짜 싫은 거죠. 뭐 어떤 이유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5월쯤 정리를 해서 한 번도 측정 안 하거나 정말 측정이 안 하신.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막 저기 범위가 아주 위험군이 아닐 때, 만약에 위험군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더 방문을 자주 해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싶으신지, 차라리 그분들은 인터뷰를 좀 해서 그분에게 맞게 그런 다른 그 중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예.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즈 네,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완전 그러니까 일단 요구 사항이 저희가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다. 뭐 논문 하나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업은 이제 지자체가 그러니까 합의만 되면 정말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어서 조금 그동안 그 전형적인 연구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빈틈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또 나중에 또 저희 예, 뭐 의견을 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나게 사업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역하고도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운 일을 되게 잘 재미있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은 그 일단 말씀해 마무리. 아, 주셔서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사실 네.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게 삼박자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평창의료원장님과 그 밑에 과장님들이 저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되게 와서 우리 힘들게 하지 마! 이게 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또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반겨주시고 저희가 할 때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같이 하니까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대학이고 교수이기 때문에 저희 간호대 학생들, 인공지능 학생들이 같이 가서 어르신들을 정말 왜냐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자기 처음 만났대요. 예, 그런데 그런 분하고 만나서 자기가 정말 30분, 40분 시간을 투여해서 설명해드리고 기기를 설치하고 그분이 그걸 너무 신기해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이런 걸 해봤어. 고마워.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끼리 디브리핑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성숙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아, 이게 일방적인, 이게 막 이게 아니라 어르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성장하고 또 저희가 또 어르신님이 원하시는 걸 저희가 맞춰드리고 이런 과정이 다이나믹 때문에 저희가 조금 평창까지 오고 가는 저희가 막 갈 때 진짜 막 차가 막 미끄러지고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도 평창 가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신나게 막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모여서 기분 좋게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학생과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잘 코드가 맞게 하면은 이런 윈윈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 오늘은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